오늘도 관계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디 현숙님, 명디 명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참 반가워요. 네, 맞아요. 매번 만날 때마다 묻고 대답을 하는데도 네. 잘 있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제 익숙해지나 봐요, 이 생활이. 네, 그래서 이제 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빨리 코로나가 좀 잠식돼서 종식되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렇죠. 네. 조금 잠잠해져서 어쨌든 잘 있다는 건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저 어저께 뭐 아니면 지난주에 누구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저 이번 주에 옷 정리했어요. 밀린 집안일들 하느냐고 다들 잘 지시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네. 우리가 지금 인물편, 수원 네, 인물편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두 또 편 나나님도 나왔죠? 네, 나나님도 네.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준비하신 인물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신 8분 중 한 분이신 네. 네. 바로 김세환 님입니다. 아, 네. 이름이 김세환? 익숙하죠? 가수 노래하시는 가수분이신 걸로. 아니, 저희 예전에 네. 수원 팔경 할 때도 잠깐 스쳐 지나가셨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실 수도 네. 있네요. 네. 예. 기억이 워낙, 가물가물한데 네. 어떤 그래서- 분이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수원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시자 또 독립운동가이신 김세환 독립운동가.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일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다는 네네. 것만으로도 벌써 존경스럽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도 혹시 또 눈물 섞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예. 오늘은 그렇게 눈물 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빨리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예. 수원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십니다. 네. 이제 민족 대표 48인 중에 1인으로 오, 정말요? 네, 3일 오. 만세 운동을 이끄셨고 와우. 또 서울에서 벌어진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체포된 후에 네. 1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아이고, 했어요. 고생하셨구나. 그러셨겠죠. 네네.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하려면 먼저 학문을 배워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네. 3일 여학교 현재 매학여중고 네. 매학여중, 네네. 매학여고. 네네, 그 예. 기반을 닦고 수원 상업학교의 설립을 주도해서 호진교육에 힘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신간의 수원지회장 또 수원체육회장 등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수원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셨던 분입니다. 그 시절에 네네. 정말 이게 막 옥고도 치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더 그 일본 뭐 이렇게 경찰 뭐 이런 네네. 사람들한테 감시도 심하셨을 것 그렇죠. 같고 네. 막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되게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 중에서 이분은 지금 교육 쪽을 좀 더 그렇죠. 택하신 네.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활동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저도요. 예.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교육입니다. 네, 김세환 선생님은요, 1988년 11월 18일 수원시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예. 대한 꿈을 키워서 이제 막 성장할 갈 무렵에 수원 북감리교회 메리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네, 기독교가 네, 들어왔군요. 그래서 네. 이제 1901년 그 성안 보시동에 감리교회가 세워졌었는데요. 네, 지금 네. 이제 이 보시동이 지금의 북수동, 네. 북수동에 있는 종로교회입니다. 종로교회. 거기가 혹시 이제 버스 타고 왔다 네. 갔다 하시면서 보신 적 있나요? 화성행궁 네, 맞은편에 맞아요. 사거리 네,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네. 네네네. 여민각 종 네, 맞아요. 그쪽으로 건너편에 네. 그 밑으로 저희 성곽 교회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되게 크게 보이는 그 십자가 거기는 제일 그고요. 행궁에서 이제 네. 이렇게 건너편으로 보시면 네, 종로교회라고 선명하게 써 그 있어요. 사거리에 네. 화성행궁 맞은편 쪽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맞은편으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로교회는 수원에서 제일 네. 처음으로 세워졌고요. 네. 처음에 이제 초가집으로 시작을 해서 아, 초가집이요? 네, 선거활동과 함께 이제 매일 학교를 운영을 하고 여학교를 세워서 교육활동에 주력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그랬구나. 교회가 이제 남수동 쪽에서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가깝죠. 네, 이
어렸을 때 그 김세환 선생님이 시간만 나면 이제 교회에 들락날락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과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서양의 문물이나 학문 또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렇네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네. 그래서 이것이 훗날에 김세환 선생님이 교육가와 또 네. 독립운동가로서 활약하는데 아주 이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조기 교육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네.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그렇죠. 외국인 이제 그 시절에 그렇죠. 1901년도면은 맞아요. 막 외국 사람을 본다는 것만도 신기하고 신기할 수 있을 또 거예요.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선생님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거기를 그렇죠. 막 자주 갔다는 걸 보면 네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도 물론 있었겠지만 호기심도 많으신 예,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네. 뭔가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또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서양 문물이나 이런 거를 서양식이셨네요. 남달랐죠. 예. 네, 네. 그러셨으니까 또 어떤 이제 본인도 공부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되게 좀 그러니까요. 크셨을 것 같고 네. 또 집안에서도 남달라 아이가 그러면 공부 좀 더 시킬까? 공부를 예, 하셨을 그랬을 것 것 같지는 같은데 않은데. 그렇죠. 예, 어떤 맞아요. 시절을 네. 보내셨나요? 역시 촉들이 빠르시니까 네. 이 수원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보성중학교 하시죠. 유학 가셨구나. 그렇네요. 예. 보성중학교를 거쳐서 관립 한성 외국어 학교에서 공부를 외국어 결국에 학교. 외국어 쪽으로 가셨네. 네, 그러게요. 예. 이후에 일본 주어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도 신학원을 하셨네요. 배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원이죠. 네. 수원인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교pon을 잡은 곳이 바로 수원 상업 강습소였습니다. 수원 상업 강습소요? 네, 그래서 생소하네요, 지금. 네, 수원 상업 강습소는요, 1908년 4월 15일 수원 남수동 네. 네, 이제 수원의 조선인 상업인들의 주도로 수원 상업회의소가 설립이 됐어요. 네. 아, 예. 이제 회의소였네요, 네네. 원래는. 그 네. 이듬해 수원 상업회의소가 그 회의소 안에서 네.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상업에 관한 네. 지식 또 기능 강습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학교가 바로 수원 상업 그랬구나. 강습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려워서 네. 자꾸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수원 상업회의소가 설립이 됐고 상인들에 의해서 네.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상업에 상업에 대해서. 관한 지식이나 기능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교육의 목적으로 학교가 맞아요. 세워졌고 네. 거기에 김세환 선생님이 이제 교편을 선생님 잡으신 교사 거죠. 생활을 하셨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거기서? 그래서 일본 이제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외국어 예. 학교 나오시고 하셨으니까 네. 예. 이 김세환 선생님이 이곳에서 이제 직조 감독관으로 일을 하시면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네.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상업북이나 오, 영어 등 이제 가르치셨겠네요. 상무에 관련된 예. 교육을 주로 했었는데요. 아, 예. 네, 여기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 수원 상업 강습소는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렇죠. 편의를 예. 위해서 야학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야, 정말 낮에는 야학하시는 일하고 분들 밤에는 대단하시는 것 공부하시고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예. 그 사실은 야학에 배우러 오시는 분도 대단하지만 그분들이 오시면 막 피곤해하시고 그렇죠. 막 졸리고 할 텐데 그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셔야 이끌어야 되는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예. 정말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학구열을 뭐 일제가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안 됐겠죠. 네, 그래서 1915년 일제가 기존 조선인들의 상업회의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조선상업회의소령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에 네. 따라서 1916년 4월에 결국 수원 상업회의소가 해체가 되면서 무슨 꼴을 못 보죠. 꼴을 못 봐. 폐쇄 위기를 맞이했죠. 그러셨구나. 근데 수원 사람들이 누굽니까? 깨시민들이 많으신 수원 시민들이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이 상업 강습소가 주학으로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는 주학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화성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화성학원이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랬구나. 화성학원은 이제 현재 수원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고등학교요? 네, 남고죠. 예. 네. 지금은 학교가 되게 많아졌지만, 네. 그래도 나름 그 전에 수원에서는 남고 3개, 나름 유신. 그렇죠. 되게 명문 뭐 학교였어요. 수원고등학교에서 네. 꽤 명문 학교죠. 지금도 명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에서 배출되신 또 분들 네네. 중에도 아마 수원을 지금 빚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저기 조상들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공부가. 네. 당연히 명문 학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고등학교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화성학원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서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김세환 선생님은 계속 상업강습소에서 교사 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김재환 선생님은 이제 이 상업 강습소를 사직을 한 후에 네, 미국 여성교사 밀러의 주선으로 1913년 수원 3일여학교 학감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다른 학교, 수원에 있지만 그렇구나. 3일여학교 네, 학감이면 네. 지금의 교감수 될까요? 교장 교감수님 교감이니까 뭐 그 그렇잖아요. 정도겠죠. 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의 길을 걷게 되는데 네. 이 김재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는 데 임하자려면 먼저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 교육은 확고한 신념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교육은 정말 아무래도 중요하죠. 네. 이 전에 이제 일본인들이 강습소도 폐쇄를 할 정도로 되게 경계를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교육만큼 큰 중요한 게 독립운동은 없죠. 없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 3일 여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이제 커다란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네. 그중 하나는 이제 3일 여학교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3일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세 운동을 이끈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가 학감으로 부임을 했을 때 수원의 교육이 다른 지역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학 서당 같은 거. 그때까지도 네, 계속 네. 하나 아무래도 좀 근대 교육이 좀 공자화 부족했나 보네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렇죠, 천장으로 그렇죠. 한 거예요? 하늘천 따지. 그래요? 네. 서당 중심의 교육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3일 여학교가 수원 근대교육의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재환 선생님은 다른 활동을 하느라 학교를 자주 비우는 그 밀러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자주 비우셨대요. 그렇겠죠.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학교 살림을 도맡아서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뭐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 막 못 쓰게 하고 네, 그렇죠. 이름 바꾸고 뭐 이랬던 것처럼 네. 이게 이분이 또 여학교라잖아요. 네, 이 맞아요. 시절에 여학교라고 여학교는- 했으면 여자들 서당에는 여자들 잘 안 보냈을 것 정말 같은데. 교육에 굉장히 멀게 있었던 네. 여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학교로 끌어들여서 네. 신식 문물, 신식 교육을 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네. 운영하고 있는 뭐 이 밀러라는 분이나 네. 뭐 김세현 선생님이나 대단하시지만 또 네, 이제 네. 이 교장 선생님은 자리를 많이 비우셨으니 네. 아무래도 더 주도적이고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그렇죠. 하셨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는지는 잠시 아우, 쉬었다가 쉬는 네. 시간 너무 싫으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관계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인물편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노래 듣는 네, 동안에도 네, 계속 막 궁금해 하셨어요. 예. 이제 이 3일 여학교를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네. 양장 실습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 양장 실습장이라는 건 옷을 옷을 만드는 만드는 그렇죠. 그런 현대 곳이죠. 여성이 예. 입는 옷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네. 학교 건물엔 또 한반도 지도를 조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고치시켰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민족 의식을 고치시키는 네, 맞아요. 지도를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죠.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남다르게 노력을 진짜 했었다고 그 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렇죠. 울컥할 것 아니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공장소에 걸어놨다는 거 보면 이분도 보통 보통은 담대하신 분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아니죠. 예. 네. 언제든지 일본의 경찰이나 뭐 소위 말 순사들이 막 들이닥쳐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걸 딱 걸어놨다는 거 보면 이분도 참 보통 분 아니시네요. 보통분 아니시니까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 김재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학교 네. 앞에 이제 그 개울 위로 세 다리를
놓으셨대요. 네. 저희가 얼핏 네. 수원팔경 때도 소개를 그렇죠. 해드렸지만 네. 이게 지금 수원천이 지금 우리가 막 다리가 맞아요. 있으니까 안 넓어 편하게 보이는데 다니는데. 그 굉장히 넓은 맞아요. 대천이라고 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그러게요. 전에는 이제 진검다리. 진검다리. 아, 되게 옛날 같다. 황순원의 네. 소나기가 네.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검다리를 건너면서 학교를 갔는데 이게 이제 장마철이 되면 진검다리가 맞아요. 어떻게 거기가. 수업이 세잖아요. 맞아요. 물에 당연히 항상 묻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원하고 매양교로 돌아다녀야 엄청 되는 돌아다녀요. 저 위로 올라가던가 네. 저 네. 밑으로 내려가서 엄청. 가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어, 다행히 있어요. 우리 정조대왕님께서 설치해주신 다리가 있긴 했어요. 그렇죠. 네. 매양교.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재환 선생님이 학교 앞에 개울 위에 세 줄이죠. 세 줄을 걸고 그 위에 세 다리를 설치를 했었어요. 아, 비가 와서 뭐 네, 이렇게도 네, 이제 안 쓸려 나가게. 네, 그런데 이 세 다리가 1920년에 아주 장마가 크게 왔을 때 네. 유실이 됐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네. 정말 물이 많았네요. 그러게요. 네, 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1926년 봄에 3일 여학교에서 네. 그 당시 1,400원의 그 거금을 들여서 6개월 만에 학교 앞 다리를 만들었고 아. 그 이름을 3일교로 명명을 3일교. 해서 네. 수원의 새로운 명물이 됐습니다. 1,400원의 거금이라고 하니까 또 되게 지금은 사실은 지금 합회 단위로 생각하면 꽤 큰 굉장히 돈이었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돈이었어요. 천 단위가 이때는 넘어가는 일제시대는 게 그렇죠. 그렇구나. 100원, 5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을 그렇죠. 시절에 1,4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김재환 선생님이 3.1 네. 학교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을 했고 또 지역사회에서 명문학교로 도약을 시킨 그렇구나. 주인공이었지만 네. 그렇지만 네. 3.1운동 참여로 네. 3.1 여학교 학감으로서의 역할은 오래 아. 하지 못하셨어요. 3.1운동 참여하시면서 1년 동안 구금을 되셨다는 그 기관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나 더군다나 보네요. 옥고를 예. 치르고 나오셨다고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3.1운동 참여를 뭐 그냥 내가 3.1운동 하는 날 만세에 한 게 아니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 전에 뭐 준비라던가 또 네. 수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도 만드셨을 것 같고 막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막 언뜻 떠올라도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네. 어떻게 3.1운동에 이제 참여를 그러니까 학교에 되게 애정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학교에서 학감 생활까지 못하실 정도로 네. 3.1운동에는 참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김재환 선생님이 48인의 한 명으로 주도적으로 네. 3.1운동을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그 기독교 청년회, 지금으로 말하면 YMCA, 아, 네. 그 가입했던 그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늘 하셨었어요. 이미 하고 계셨는데 그럼, 학교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할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있을까? 것만도 네. 큰 그래서 일이셨을 이제 텐데. 지도조 아까 예, 그 걸어놓고 한국 하신 지도도 것처럼. 해놓고 했는데 네. 그런 생각으로 골몰하게 빠져 있는 중에 일제에 대한 저항의 기운이 이제 고조가 막 됐어요. 네. 그래서 마침내 1919년 2월 11일에 YMCA 간사였던 당시 서울 당주동 박희도를 통해서 네. 거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거 네. 뭐 이게 나도 당연히 이제 참여해야겠다 뭐 하셨겠네요. 네. 가담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2월 21일에 이갑성 이분도 독립운동가. 네, 진짜? 한마의 네. 독립운동가세요. 이갑성님의 집에서 독립선언의 방법으로 천도교 측과 연합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네. 기독교 대표들 철야 회합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가 이인환 선생님과 또 함태영님에게 이런 어떤 화합의 그런 일임을 시키고 네. 서울에서의 그런 네. 일은 이제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일임을 하고 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은 지방의 동지 휴합을 위해서 아. 2월 22일에 서울을 네. 출발해서 충청남도, 와. 수원, 이천 지역에 그러니까 수원뿐만 아니라 활동을 했어요. 충청남도의 이천까지 가셨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3.1운동이 그냥 네. 서울 종로 거기서만 거기서만 일어난 게 했으면. 아니고 이제 그죠. 전국적인 그렇죠. 운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서도 이걸 뭔가 같이 있어야죠. 동조해야 될 네. 조직이 필요하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충남과 경기도 지역 조직 책임자로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충남과 경기도 지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왔다 갔다까지. 네. 충남 해미의 네. 김병재, 수원 네. 남양교회 동석기, 수원 종로교회 이문순, 네. 오산교회 김강식, 이천교회 이강백
등을 만나서 민족 대표로 서명하도록 승낙을 받아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이걸 또 규합을 해서 참여 서명을 받은 동지가 무려 4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분들이 다 진짜 목숨 걸고 그러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다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월 22일경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셨댔잖아요. 그럼 3.1 운동은 3월 1일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2월달도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아니 지금처럼 막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KTX가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이쪽 해결했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를 또 혹시 시켜서 전달했다가 중간에 뭐 맞아요. 저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본인이 직접 왔다 갔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인들의 그 눈을 피해서 하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제 이 3.1 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럼 우리 김세환 선생님도 이 독립선언서에 기명이 되어 있나요? 당연히 되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요, 안타깝게도 김재환 선생님이 안타깝다는 말씀이 왠지 독립선언서 기명이 끝난 뒤에 서울에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교통수단과 이게 문제네요.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분은 내가 여기 이름 올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세운동 당일인 3월 1일 서울로 올라와서 화무다공원에서 열린 독립선언식에는 참석을 하셨어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서 식이 끝난 후에 군중과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종로 무료정 경성일보사 앞까지 행진하신 거죠. 네네. 대단하시다. 김재환 선생님이 수원 지역의 3.1 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수원 지역 만세 운동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노적은 수원 상업강습소 2회 졸업생. 제재하셨네요. 드디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선태님 계시는데요. 이분도 수원 상업강습소 보조교사로 일을 했던 그의 후배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김재환 선생님하고 김노적 선생님이 계획했던 그 수원시내 3.1 운동이 3.1 여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내를 거쳐서 화성학원까지 만세 시위를 벌리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일본 경찰이 이제 눈치를 채면서 횃불 시위로 갑자기 소름 지금 떠올라요. 뭐였죠? 나강망월 할 때 우리가 왜 뭐 방아수류정에서 저 어딘지 알아요? 방아수류정 용두가 거기서 저희가 막 촛불 시위의 원조 아니냐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축제로 계속 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생각나요.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되네요. 김재환 선생님이 3월 1일 저녁 방아수류정 용두각에 수백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이후 3월 16일 팔달산 서장대, 또 동문안 연무대 등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수원의 만세운동이 이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펼쳐졌어요. 역시 깨시민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막 상상돼요. 저 선생님 소름 끼쳐. 저도 소름 끼쳤어요. 일도 소나면서 계속 소름 끼쳐요. 너무 정말 막 이 펼쳐지는 장면을 떠오르면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게 맞아요.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분명히 총칼로 우리 민족들을 이제 막 다치게 했을 텐데 그 일을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뭐 16일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만세 운동이 격렬하게 그것도 수그러들지 않고 그 기세가 더 타올랐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너무 흥분했나요 지금?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인물편입니다. 그래서요. 김주혜환 선생님이 우리가 왜 3.1 운동 때문에 옷꽃 치르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격렬한 시위에 분명히 김세환 선생님을 분명히 이렇게 예의주시했을 것 같은데 어떤 또 고초를 당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주동자급 인물로 1999년 3월 13일에 서울에서 체포가 되셔서 법정에 섰어요. 근데 이제 재판장이 이제 물었대요. 이후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계속 운동을 할 것인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답정너죠. 네, 그렇다. 당연히 하겠다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의 하셨어요. 그렇다. 이분의 기백으로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서 이 재판을 본 방청객들에게 굉장히 크게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후로도 여러 차례 걸쳐졌고요. 1년 동안의 옥고를 치른 끝에 이제 1920년 10월 31일 네. 경성 독심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이 돼서 무슨 죄가 당연하죠. 이거는 진짜 무죄예요. 만세를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 이게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잡혀가셨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당연히 무죄죠 이거는. 네. 뭐 그래도 잡혀갔다가 못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튼 다행히 석방이 되셔서 수원으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수원으로 그러면은 또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니 또 이제 요시우의 인물이 되셨겠네요. 찾기 위해서 계속 지켜봤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본 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감시 대상이 되는 바람에 3일 여학교 교사로 복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수원 시내에서 공물상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공물상. 또 수원 지역 명망 있는 활동가로서 여러 사회 운동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은 못 하셨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고 사회 운동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셨었네요. 근데 어떤 여러 그 사회 운동 어떤 종류로 또 참여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조선 기독교 창문사 설립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또 기금 모금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일제 지배하에서 자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 자치운동 추진을 해서 1927년 2월 15일에는 신간회 창립대회가 열렸는데 이 신간회는 어떤 건가 하면 신간회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네,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봤어요. 신간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지회가 150여 개. 그때 당시에 회원이 4만 명이 될 정도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단체 중에 최대 규모. 그러게요. 굉장히 큰. 네네. 그래서 이 신간회가 언론 집회의 자유보장, 또 파벌주의, 족보주의, 그다음 독보주의. 신간회는 이 신간회는 언론 집회의 자유보장, 또 파벌주의, 족보주의 배격, 동양 척식회사 반대, 또 근검절약운동 전개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운동도 좀 어떤 체계를 갖춰가고 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김세환 선생님은 신간회 창립 이듬해인 1928년 8월 19일에 신간회 수원지회장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수원 청년회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수원 청년회 활동이 이제 쇠퇴가 되면서 수원 체육회를 결성을 하셔서 민족주의 운동을 또 꾸준히 전개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셨구나. 수원 체육회는 그러니까 수원 청년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김세환 선생님이 뭐 일본 경찰의 요시찰 인물이 되는 바람에 뭐 3.1학 교직으로 이제 교사로 복직도 못하시고 다른 또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그 끈을 놓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맞아요. 그 김세환 선생님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수원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교과서 만드시고 이런 거 아닐까요? 바로 이제 자신이 몸담았던 3.1 여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랬구나. 이거를 이제 수원 출신 갑부 최상화, 그때 당시에 갑부죠. 최상화를 설득을 해서 1만 원을 희사받아서 아니 우리 다리 만들 때 1,400원인데 1만 원을 지금 투자를 받아낸 거잖아요. 그 학교를 회생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제 1941년에는 일제 당국하고 교섭을 해서 폐교가 됐었던 화성학원을 또 재상가인 홍사원을 설득을 해서 수원 상업학교로 개편 또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사라질 뻔했던 학교 두 학교를 살리셨네요. 진짜. 그래서 이 김세환 선생님은 이제 평생 술하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자기 권리가 뚜렷했다고 해요.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고요. 신간회 활동 이후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도드라진 행적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우, 이 대단하신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도드라지지 않았으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예. 도드라지게 나중에 막 변절하셔가지고 친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하고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양심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죠.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수원 상업학교 사택에서 1945년 9월 16일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45년 그래도 8월 15일 광고를 보셨네요. 맞아요. 그때 갈망했던 조국이 독립이 성취가 되고 한 달 뒤에 한 달 돌아가셨어요. 이거 보시고 돌아가신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것만도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 독립 이후에도 계속 계셨으면 우리나라의 명문학교가 10개는 더 세워졌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가 김세환 선생님의 그 업적을 기려서 1962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했고요. 1968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처사예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국립묘지로 가셔야죠. 예. 자, 지금까지 제가 김세환 선생님의 그 업적과 활동 또 그의 생애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있는 뭐 누구 안중근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수원에 이런 김세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걸 알게 된 이 시간이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지켜낸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뭐 수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 학교를 누가 설립을 했는지. 그러게요. 알 거예요 아마. 잘 알겠죠. 우리 모두 애국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유디님, 명디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폭염에, 태풍에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풍이 불 때 어떤 사람은 담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풍차를 단다는 네덜란드 속담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생각의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울한 생각들은 저 멀리 날려버리시고 긍정의 마인드를 장착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광교 원더풀 라디오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나나 박현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